두 친구. 유희와 유키가 교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방 안에 마법진이 나타난다. 방 안 모든 학생들이 갑자기 다른 방으로 이동된다. 유키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는 듯 걱정하지도 않는다. 갑옷을 입은 거대한 기사 무리가 나타나 공격을 시작한다. 반대편에는 많은 인간 병사들이 나타나 거대한 기사들에게 원거리 공격을 퍼붓는다. 두 대장. 엘카와 글라인이 도착해 병사들이 거대한 기사들을 물리치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이후 인간 국가 데스티니아로 데려가진다. 왕은 학생들에게 악마들이 그들의 땅을 침략하고 있다고 알린다. 그들은 외국에서 소환된 영웅 덕분에 지난 5년간 평화를 유지해왔다. 평화, 협정이 체결되자 영웅은 사라졌다. 학생들이 필요한 때에 도착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그룹에게 훈련하고 나라가 악마를 물리치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청한다. 그룹은 훈련을 재개하지만 유키는 뒤에 남아있다. 그는 훈련을 피한다고 생각한 엘카가 다가온다. 유키는 엘카를 알지만 엘카는 그를 모르는 듯하다. 이는 유키가 과거에 소환된 영웅이었지만 평화 협정 후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모습과 형태로 다시 이 세계에 돌아왔다. 유키는 엘카가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기에 거만하게 행동한다. 엘카는 유키에게 교훈을 줄 때라고 결심한다. 그녀는 빠른 속도로 유키에게 달려들지만 그는 쉽게 피하고 엉덩이를 때린다.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엘카는 강력한 힘의 존재를 즉시 느꼈다. 그때 그녀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영웅인 세츠라고 깨달았다. 유키는 이 세계에서 세츠로 알려져 있다. 엘카의 태도는 즉시 바뀌고 그녀는 세츠를 자신의 주인처럼 대하기 시작한다. 그는 앉을 수 있도록 자신을 의자로 만들어버린다. 그때 글라인도 도착하고 엘카는 그에게 세츠가 돌아왔다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세 번째 친구인 디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서두른다. 그러나 디아는 마법사이며 이미 세츠의 존재를 알고 있다. 그들은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하기로 결정한다. 새 친구는 악마들이 왜 공격하는지 이유도 모른다는 것을 밝혀낸다. 알려줬어요. 세츠는 젊은 남자인 토마와의 전투 후에 사라졌어요. 세츠는 또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갑옷 기사에 남겨진 저주 흔적이 그의 지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새 친구들은 세츠에게 토마도 전투 후에 사라졌다고 알려줘요. 나중에 왕은 군사 지도자들을 소집하는데 그 중에는 글리엔도 있어요. 그는 전면적인 마왕국과의 전쟁 선언을 결심했다고 밝힙니다. 글리엔은 이 결정을 경고하려 하지만 나머지 군사 지도자들은 왕의 결정에 찬성합니다. 왕은 또한 신입생들을 지원군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을 새로운 영웅들로 여깁니다. 왕은 마왕들이 먼저 공격했고 평화협정을 깨뜨렸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한편 유이는 마법 기술을 연습하고 있어요. 설츠가 그녀를 발견하고 유이가 훌륭한 마법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유이는 설츠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녀는 설츠가 얼마나 강한지 전혀 몰랐다. 회의 후 글라인은 설츠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알린다. 그는 왕에게 영웅들이 전쟁 준비를 위해 연습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득해야 했다. 설츠는 전쟁을 막기 위해 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 사람에게 알린다. 그들은 따라가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한다. 그는 그들이 집에 머무르며 모두를 돌보기를 원한다. 그러나 설츠는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검이 필요하다. 그룹은 몰래 성의 금고에 침입해 설츠의 검, 쿠로마루를 훔친다. 은밀한 임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경비병들이 발견하면서 정반대가 된다. 글라인과 태아는 경비병들을 막기 위해 남아있다. 엘카는 세츠를 성벽까지 안내하고 떠나기 전 세츠는 친구 유희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는 또한 이번이 자신이 이 세계로 소환된 두 번째라는 진실을 그녀에게 말한다. 유희는 세츠가 돌아오기 전에 더 강해지겠다고 약속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보석상인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한 어린 루리를 본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돌아가시기 전에 작업하던 소포를 전달하는 것이다. 루리는 소포를 전달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 그녀의 마차는 괴물에게 공격받지만 루리의 머릿속에는 소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괴물이 그녀를 죽이려 할 때 세츠가 나타나 괴물을 물리친다. 루리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세츠에게 보상하려고 돈을 주려 한다. 세츠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 돈을 거절했고 루리가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다. 그 후 루리는 세츠에게 경호를 부탁하며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한다. 세츠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여정의 일부 구간만 도와주기로 결정한다. 그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세츠는 루리가 들고 있는 가죽 가방을 보고 그 안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 묻는다. 루리는 대답을 거부하며 그 물건이 특별하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곧 그들은 항구 도시 마르센에 도착한다. 루리는 이 마을의 돛이 5년 전 전쟁 이후 올라갔다고 밝힌다. 루리는 악마 대륙으로 가기 위해 배와 선장이 필요하다. 그곳이 그녀의 목적지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찾아간 모든 선장들은 거절했다. 지금은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악마 대륙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3명의 군인이 갑자기 루리를 찾아와 상인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보여주자 그들은 가죽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거절하자 군인들은 그녀를 괴롭히려 했고 그때 세츠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녀의 가방을 검사할 권리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군인들은 무기를 꺼내려 했고 세츠는 그들이 그렇게 하길 오히려 방겼습니다. 군인들은 시민들이 이미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방해한 세츠에게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루리는 매우 기뻐하며 세츠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츠는 자신에게 군대 고위 관리인 친구가 있어서 군인들이 루리의 가방을 검사할 허가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지가 있는 병사만 수색이 허용됩니다. 나중에 루리가 배달을 위해 배를 사는 것도 괜찮다고 밝힙니다. 세수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죠. 결국 그도 악마 대륙을 향한 여정을 떠나고 있으니까요. 세수는 루리에게 그날 밤 휴식을 취하라고 하고 내일 다시 출발하자고 합니다. 그들은 여관에 묵기로 합니다. 루리는 세수에게 전달하고 싶은 소포를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열어보니 그것은 브로치였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으로 안전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왕국 전체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보석을 만들기로 유명했습니다. 설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후 루리는 화장실에 가서 몸을 정리한다. 눈에 띄지 않게 나온 후 설스는 브로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는다. 이 브로치를 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걸 알게 된다. 그는 한때 브로치의 보호 마법을 걸어 누군가 소중한 사람에게 주었던 것이다. 브로치가 깨지고 수리해야 한다는 것에 놀란다. 밤이 되자 이전에 나타난 병사들이 호텔에 침입해 설스와 루리를 처리하려 한다. 설스는 이미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 그는 루리를 안고 두 사람은 병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방을 빠져나간다. 병사들은 그들을 쫓아가서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 병사들은 그들이 포위했다고 생각하지만 설스는 루리를 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린다. 갑자기 물의 용이 수면에서 나타나고 두 사람은 안전하게 그 위에 착지한다. 병사들은 이것을 보고 꿈이라고 생각하며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왜냐하면 병사들은 꿈을 보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 용은 레비아, 바다의 최고 존재이다. 레비아는 리바리탄의 줄임말이다. 세츠는 레비아에게 악마 대륙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한다. 루리라는 사람은 자신이 고용한 경호원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할 뿐이었다. 악마 대륙에 도착했을 때 레비아는 거대한 오징어와 싸워야 했고 세츠는 옆에서 심판 역할만 했다. 레비아가 승리하고 인간 모습으로 변신한다. 그리하여 레비아가 여성임을 알게 된다. 레비아와 세츠는 그가 5년 전에 사라지기 전부터 친구였다. 악마 군주의 성은 다음 낚시마을 바로 뒤에 있어. 데자스는 악마 군주이고 그녀는 세츠와도 친구야. 레비아는 세츠가 5년 만에 사라지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화가 났어. 세츠는 오징어 고기, 일부러 오징어 링을 준비해 마을의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고기를 맛보아 아주 맛있다고 하며 더 만들어 달라고 애원해. 그들은 거대한 오징어를 들고 마을로 들어가. 한편 마을 사람들은 거대한 오징어 때문에 낚시를 못해서 불평하고 있어. 세츠와 아이들이 오징어 시체를 들고 오는 것을 보고 놀라워해. 세츠는 그것을 멋진 오징어 링으로 만들어줄 계획을 밝혀 그들은 레비아를 위해 잔치를 열고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줘서 고마워합니다. 그날 밤 레비아는 루리에게 세츠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츠는 한때 그녀가 사는 바다를 건너려 했고 그녀는 그와 싸웠습니다. 세츠는 단 한 번의 주먹으로 그녀를 이겼고 동료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루리는 세츠가 5년 전에 사라진 영웅 세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유난히 강한 이유가 설명됩니다. 레비아는 세츠가 자신이 바다와 해양을 돌보기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덧붙입니다. 레비아는 세츠를 만나기 전까지는 잠만 자고 어떤 일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왕의 친위대장 블라드가 마을로 돌진해 들어옵니다. 그는 인간들이 이미 마을을 공격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블라드가 레비아와 세츠를 알아보고 자신의 행동을 사과한다. 세츠는 블라드가 하루 늦게 성 밖에 나온 것에 놀란다. 알고 보니 블라드는 사실 레비아를 찾고 있었다.
블라드는 자신이 처음에 레비아를 찾던 이유를 말하기 시작한다. 데수스는 테란 스니터라는 남자와 결혼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평범한 결혼이었다면 좋았겠지만 그 남자는 강력히 저주된 목걸이를 대신 가져왔다. 그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블라드는 인간들이 먼저 공격했다고 언급한다. 데수스는 협상을 위해 디스티니아에 사절단을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테란은 그 후 결혼을 통해 전쟁을 멈추겠다고 제안했다. 테란이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사실상 바다 위 모든 무역선을 소유하고 있다. 세츠는 데주스가 전쟁을 막기 위해 노예가 되려 한다는 사실에 놀란다. 레비아는 데주스가 무슨 일이 있어도 평화를 지키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시킨다. 레비아와 세츠는 데주스가 무모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결심한다. 두 사람은 악마왕의 성으로 전력 질주하기 시작하고 레비아는 길에 나타나는 모든 몬스터를 처리한다. 성으로 가는 길에 세츠는 모든 사건 뒤에 테란이 있다고 의심한다고 밝힌다. 인간들은 악마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악마들은 인간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한다. 세츠는 공격한 거대한 갑옷 기사들을 받고 그들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레비아는 길을 막는 모든 몬스터를 주저 없이 처치한다. 레비아가 육지에서도 강력하다는 게 밝혀졌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마왕의 성을 시야에 담았다. 이제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배울 시간이다. 세츠가 데주스를 물리친 후 그는 평화를 선택했다. 그는 평화의 징표로 데주스에게 브로치를 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츠는 사라졌다. 데주스는 세츠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한다. 데주스가 어느 날 산책을 하던 중 브로치가 갑자기 부러졌다. 블라드는 브로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안다고 말했다. 블라드는 브로치를 루리의 할아버지에게 수리를 맡긴다. 나중에 인간들이 공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데주스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2명의 관리들을 디스티니아로 보낸다. 그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 달이 지나도 데주스는 디스티니아로부터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했다. 그때 블라드가 와서 테란이 회의실에 있으며 마왕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한다. 면담 중에 테란은 자신이 데주스와 결혼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데주스는 저주받은 목걸이를 받아들여 착용해야 하며 그것이 그를 그녀의 주인으로 만든다. 데주스는 테란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는 떠난다. 데주스의 관리들은 그녀가 평화를 위해 기꺼이 한계를 넘으려 한다는 것에 놀란다. 나중에 블라드가 들어와 데주스를 설득하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하다. 테란의 마차 안에서 그는 후드를 쓴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테란이 그 남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후드를 쓴 남자도 자신의 상위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다. 결혼식 날, 데주스는 눈부신 하얀색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난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슬프고 우울해 보인다. 참석한 악마 시민들도 슬프면서 동시에 분노한 표정을 짓고 있다. 테란은 서약을 한 후 저주받은 목걸이를 꺼낸다. 데주스는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걸려 할 때 눈물을 흘린다. 그녀는 마지막이라도 세츠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테란이 목걸이를 걸려 할 때 세츠와 레비아가 화려하게 건물로 돌진해 들어온다. 테란을 보호하는 저주받은 병사들이 세츠를 공격하려 하지만 레비아가 손쉽게 그들을 제압한다. 두건을 쓴 남자가 레비아를 붙잡는 마법을 시전한다. 그는 레비아가 물속에서만 강하다고 비웃는다. 그가 마법으로 레비아를 해치려 할 때 세츠가 빠른 속도로 그의 뒤로 다가가 거대한 주먹을 날린다. 세츠는 데주스를 울린 남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세츠가 그를 건물 주변에서 때리자 남자는 주인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세츠가 붙잡기 전에 재빨리 도망친다. 악당들이 물리쳐진 후 데주스는 세츠를 꽉 껴안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울기 시작한다. 세츠는 목걸이를 보고 모든 일에 토마가 관련되어 있음을 알아낸다. 세츠는 데주스에게 자신의 왕국 일을 맡기고 자신은 레굴러스를 방문해야 한다고 말한다. 블라드와 루리가 잠시 후 도착한다. 세츠는 데주스에게 다시 브로치를 착용하게 한다. 레비아와 세츠가 떠날 때 루리는 남기로 결정한다. 데주스는 루리에게 왕국에서 자신의 상점을 열도록 허락했다. 유이가 세츠를 만난 이야기를 나레이션한다. 처음 만났을 때 유이는 세츠가 매우 거만하고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워지면서 달라졌다. 세츠는 학교 공부와 필요한 다른 일들을 도와준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할 때 유이는 모의고사에 떨어졌다. 세츠가 그녀를 도와주기로 했다. 두 사람은 함께 공부했고 유이는 입학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현재 유이는 다른 반 친구들과 함께 훈련장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모두 마법 연습 실력을 보여주지만
유이가 다른 이들보다 더 강해 보인다. 훈련 후 그녀는 글리엔과 엘카를 만난다. 그녀는 세츠가 어떻게 그들과 가까워졌는지 알고 싶어 한다. 엘카는 세츠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자신이 그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유이는 세츠를 사랑하며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방법을 알아야 한다. 유이는 엘카에게 훈련을 시켜 세츠가 전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어 한다. 엘카는 유이를 훈련장으로 데려가 훈련을 시작한다. 엘카가 유이를 강하게 몰아붙이지만 유이는 버텨내는데 성공한다. 그녀는 엘카가 던지는 모든 공격을 막아낸다. 유이는 흔들리지만 엘카는 그녀가 견뎌내는 것에 감탄한다. 엘카는 유이가 다른 세계 아이들 중에서도 특별하다고 말한다. 그 후 엘카는 유이를 괴물로 가득한 하수구로 데려간다. 괴물 하나가 나타나고 유이는 그 괴물과 싸우게 된다. 유이는 두려워하지만 불마법으로 괴물을 공격하는데 성공한다. 엘카는 그녀에게 괴물을 끝장내라고 하지만 유이는 그러지 못한다. 엘카가 괴물을 제거하고 유이에게 아직 매우 중요한 것이 부족한데 그것은 결단력이라고 말한다. 나중에 테아가 마법으로 유희의 상처를 치유한다. 테아는 엘카가 유이를 동등한 존재로 보고 싶어 그녀를 엄격하게 다그친다고 밝힌다. 하지만 테아는 결심은 누군가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세츠는 항상 유이를 도와주던 사람이었지만 유이는 세츠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유이는 세츠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더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 글라인과 대화를 나누기로 합니다. 글라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데서 자신의 결심을 찾는다고 밝힙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해칠 자들을 제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글라인과의 대화 후 유이는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동시에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유이는 훈련장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훈련용 허수아비와 훈련장의 4분의 1을 파괴할 만큼 거대한 화염구를 만들어냅니다. 엘카, 테아, 그리고 글라인은 이를 보고 놀랍니다. 엘카는 유희를 하수도로 데려가 다시 몬스터와 맞서게 한다. 몬스터가 그녀에게 다가오지만 그녀는 강력한 주문으로 몬스터를 무력화시킨다. 그녀는 몬스터가 죽지 않았음을 밝히지만 다시 공격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생명을 빼앗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것을 위해 더 강해질 준비를 하고 있다. 엘카는 유이의 결단력에 감탄한다. 그것은 바로 세츠가 내린 결정과 같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은 군대와 영웅들에게 악신턴의 막의 침공 준비를 명령한다. 세츠와 레비아가 악신턴을 떠난 후 그들은 야수인종 대륙으로 여행을 계속한다. 그들의 마차가 갑자기 누군가를 태우기 위해 멈춘다. 그 사람은 바로 알리제다. 그녀는 한때 세츠의 제자였다. 알리제는 그녀의 여동생 아멜과 함께 여행하고 있다. 그들은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함께 지내며 서로를 자매라 부르기로 했다. 세츠는 알리제를 만나 반가워한다. 그는 그녀가 야수인간들의 대륙으로 따라오길 원한다. 하지만 알리제는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갈 수 없다고 밝힌다. 세츠가 5년 전 사라진 후 알리제는 몬스터 사냥 일을 맡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스로라는 마을에서 의뢰를 받는다. 그들은 그녀에게 용을 처치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때 그녀는 아멜을 만났다. 알리제는 아멜이 마을에 있는 동안 아멜 집에 머물기로 했다. 아멜은 자신이 큰형과 함께 집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2해 전 아멜을 발견해 돌봐준 사람이 바로 그였다. 드래곤이 처음 나타난 이후로 그녀의 형은 사라졌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알리제는 사라진 사람이 아멜의 형만이 아니라고 밝혔다. 여러 마을 사람들도 실종되었다. 보통 드래곤이 공격하면 그 흔적이 남는다. 하지만 자스로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진다. 이야기를 이어가며 알리제는 드래곤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을 만든다. 용이 나타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알리제는 용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었다. 용이 날아가자 알리제는 그것을 끝내려는 시도로 용을 뒤쫓았다. 하지만 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알리제가 마을로 돌아오니 아멜을 제외한 모두가 마을에서 사라져 있었다. 알리제는 아멜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와 그녀의 오빠를 찾을 때까지 돌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세츠와 레비아를 만나게 되었다. 레비아와 세츠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의견을 주고받기 시작한다. 대화 중에 아멜은 바다 생물은 독특한 냄새가 난다고 언급했고 여기에는 레비아도 포함된다. 세츠는 용이 레비아처럼 진화된 종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용은 다시 인간 형태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레비아와 세츠는 용이 마을에 마력이 있다는 것을 느껴 계속 마을을 공격했다고 결론지었다.
세츠는 또한 마을 사람들이 전이 마법에 의해 끌려갔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 세츠는 그 다음에 아멜이 범인이라고 지목한다. 그녀는 2년 전에 마을에 도착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또한 레비아가 받아 종족임을 알아낼 수 있었다. 레비아의 위장을 간파하려면 매우 능숙해야 한다. 아멜은 자신이 들통난 것을 깨닫고 즉시 용으로 변신한다. 레비아, 알리즈, 세츠가 힘을 합쳐 용을 물리치자 그것은 눈송이 먼지로 변한다. 그 후 세츠와 레비아는 여정을 계속합니다. 세츠는 알리제가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알리제는 마을을 방문해 상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때 아멜이 나타나 자신들이 그를 물리쳤다고 믿는 알리제를 조롱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데려간 마을 사람들이 인형으로 변해버렸다고 밝힙니다. 그들은 전쟁에 쓸 마법 병사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그 마을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아멜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진짜 이름은 멜랄라, 괴물 주인이고 토우마에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짐승인간 국가 주도로 돼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어린 소녀 샤로니코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녀조차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샤로니코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고 우리는 그녀에게 동생 미네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네코는 병을 앓고 있으며 그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 비싼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미네코는 현재 마지막 약병을 복용 중이고 동생이 살아있으려면 샤로니코가 더 많은 약을 구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세츠와 리비아가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국가의 수도인 레그돔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날 밤 마을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여정을 계속하기로 합니다. 리비아는 이미 사흘 밤낮으로 계속 수영한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샤로니코는 미네코의 약을 구하기 위해 여관을 방문합니다. 여관 주인 쿠로이누는 항상 샤로니코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쿠로이누는 샤로니코에게 그녀를 위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일을 완수하면 동생 약값을 위해 돈을 찾지 않아도 된다. 쿠로이누가 세츠의 그림이 그려진 사진을 꺼내며 세츠를 제거하면 큰 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샤로니코는 동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기에 그 임무를 받아들인다. 그때 세츠와 리비아가 여관에 들어와 머물 곳을 찾는다. 샤로니코는 두 사람을 노린 후 즉시 자리를 떠난다. 그날 밤 샤로니코는 동생에게 임무가 있다고 알린다. 샤로니코가 여관에 도착하자 쿠로이누가 목표물이 깊이 잠들어 있다고 알려준다. 샤로니코는 쿠로이누에게 도움에 감사를 표한다. 그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임무가 끝나면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 이는 샤로니코가 쿠로이누를 매우 신뢰하며 그녀를 자매처럼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샤로나이코는 세스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를 뵈려고 하지만 방금 공격하려던 사람이 환상임을 깨닫는다. 세스가 그녀 뒤에 나타나 그녀를 방 밖으로 차버린다. 샤로나이코는 자신이 세스를 모른다고 밝혔지만 그를 죽여야 한다고 한다. 일부 짐승으로 변신하지만 세스는 겁내지 않고 샤로나이코를 때려서 바닥에 쓰러뜨린다. 세스는 그녀 주변에 저주 마법의 기운을 느끼고 어디서 가져온 것임을 추측한다. 샤로나이코는 집에서 깨어나 언니 세스와 리비아가 그녀를 보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미나코에게 그녀의 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거짓말했고 그래서 그녀를 집에 데려온 것이라고 한다. 세스는 미나코가 자연스러운 병이 아니라고 두 사람에게 밝힌다. 그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해 그녀에게 흐르고 있는 저주 마법을 보여준다. 걱정하지 마. 세스가 그녀를 구할 수 있어. 세츠는 강력한 검, 글러튼을 소환해 저주 마법을 삼킨다. 그가 그 일을 하는 동안 쿠로이누가 도착해 그 과정을 방해하려 한다. 그녀가 세츠에게 단검을 던지지만 시로네코가 뛰어든다. 리비아는 세츠가 계속하는 동안 쿠로이누를 상대하기로 한다. 쿠로이누는 리비아가 바다의 최고 존재라면서 육지에서는 그렇게 강하지 못할 거라며 비웃는다. 리비아가 자신이 밟는 곳은 어디든 바다라고 밝히자 그녀는 놀란다. 리비아는 그녀를 쉽게 제압하고 토우마의 계획에 대해 말하라고 요구한다. 쿠로이누는 토우마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최고 존재가 되려 한다고 밝힌다. 더 신문당하기 전에 그녀는 마법 구슬을 사용해 현장에서 순간 이동한다. 세츠가 밖으로 나와 시로네코와 리비아에게 저주 마법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고 알린다. 그는 테라니 데자스에게 주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 생긴 목걸이를 발견했다. 민코와 시로네코는 서로를 껴안고 세츠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다음 날 두 자매는 세츠를 따라가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세츠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들은 레그돔으로 출발한다. 이제 레그돔에서
우리는 국가의 통치자 레굴루스가 신하들과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본다. 신하들은 인간 국가와 마족 국가가 서로 전쟁 중일 때 침공하는 데 관심이 있다. 레굴루스는 침묵하며 신하들이 계속 떠드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갑자기 그는 세치의 존재를 느끼고 딸 로에게 경고한다. 로아도 그것을 느끼고 문 쪽으로 달려간다. 문 앞에서 경비병들은 세치와 그의 동료들이 그를 몰라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바로 그때 로아가 위에서 뛰어내려 경비원들 위에 떨어진다. 로아는 세치를 다시 만나서 신이 나 있다. 세치가 사라지기 전 그녀는 세치의 보호를 받았다. 그녀는 아기처럼 세치를 계속 안고 있고 시로네코가 공공장소임을 상기시켜야 했다. 그들은 왕좌의 방으로 들어가고 레굴루스는 세치를 다시 만나 매우 기뻐한다. 레굴루스는 즉시 세치를 환영하는 연회를 열자고 한다. 하지만 세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연회는 미루자고 말한다. 그는 토우마가 아직 살아있으며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의 배우임을 밝힌다. 세치는 레굴루스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는 기꺼이 응한다. 레굴루스는 자신의 딸이 세치를 따라가 도와도 좋다고 말한다. 그때 군사령관 루가와 로아의 약혼자가 회의에 반대하기 위해 방에 들어온다. 그는 악마나라와 인간나라 모두 적이며 그들을 도울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로아는 세치를 변호하려 하지만 루가는 완강하다. 레굴루스는 양쪽 모두 일리가 있음을 보고 옛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루가는 즉시 세치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왕은 상황을 더욱 긴장시키며 상황을 몰아간다. 승자는 로아와 약혼하게 된다. 루가가 떠난 후 레굴루스는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 이것이 야수들의 길이다. 이것이 레굴루스의 세치에게 하는 말이다. 그날 밤 로아는 루가를 찾아가 세치가 그의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다. 루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미 승부수 하나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어깨에 새겨진 룬을 보여준다. 그 룬은 동양 마법색에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의 힘을 증폭시키며 이를 통해 세치를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한다. 다음 날 세치와 로아는 경기장에서 만난다. 레굴루스가 경기를 시작하라고 선언한다. 루가는 세치를 공격하지만 쉽게 피한다. 그 후 루가는 짐승 모습으로 변신하고 모두가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놀랍게도 세치는 루가를 붙잡아 바닥에 내리친다. 루가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마법 룬을 활성화한다. 그는 더 강해져서 세치를 공격한다. 세치는 루가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저주 마법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세치가 식신을 소환하려 할 때 루가의 머리가 갑자기 폭발한다. 토마의 환영이 루가의 머릿속에 나타나 마지막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드디어 세치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토마는 세치를 행복하게 할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낸다. 로아가 대화를 끊으려 하자 토마는 사랑하는 세치와 이야기 중이니 조용히 하라고 화를 낸다. 토마는 세치가 자신만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과 모든 일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말을 하면서 데스티니아가 악한 턴에게 침입하고 있다고 밝힌다. 세치가 공격을 막으러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토마의 환상이 사라진 후 루가의 목이 없는 시체가 땅에 떨어지고 로아는 슬퍼 보인다. 기스 먼지가 가라앉은 후 레굴루스는 세치에게 로아가 자유롭게 그를 따라가도 된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군대를 지원군으로 보낼 것이다. 떠나기 전에 세치가 로에게 괜찮은지 묻자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한다. 10년 전으로 돌아가자. 세치와 토마는 데스티니아 왕국에 의해 환상세계로 소환된다. 그들은 전쟁 중이며 영웅의 도움이 필요하다. 세치는 허락도 없이 자신을 소환한 것에 처음에는 화가 난다. 토마는 환상세계에 도착했을 때 겁먹은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세치는 마침내 돕기로 동의하고 열심히 훈련하기 시작한다. 토마는 세치를 매우 강하다고 여기며 세치처럼 되고 싶어 한다. 토마는 전혀 모르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 두렵다. 세치는 자신이 보기보다 강하며 훈련하고 더 나아지기만 하면 된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두 사람은 강해져서 계속되는 전쟁을 멈추기로 결심한다. 곧 세치는 떠날 준비를 한다. 그는 세상을 탐험하며 전쟁을 멈출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토마는 아직 강하지 않아 남아있어야 한다. 하지만 토마는 세치가 돌아올 때까지 더 강해지겠다고 약속한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토마는 기사 계급으로 승진하고 자신의 부대도 갖게 된다. 그는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강해졌다. 그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필요로 한다. 그의 군대도 그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 어느 날 토마와 그의 군대가 한 사원을 공격한다. 사원을 약탈한 후 토마는 사원에 걸려있는 펜던트를 본다. 그는 그것을 무시한다. 하지만 떠나려 할 때
여성의 목소리가 그의 욕망에 대해 말한다. 그녀는 그의 욕망을 이루게 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다. 토마는 세츠와 함께 있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생각하고 즉시 펜던트에서 마법이 톰에게 흘러들기 시작한다. 토마는 펜던트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제자리에서 떼어낸다. 토마가 밖으로 나오자 그는 펜던트의 힘에 휩싸인다. 그는 그의 모든 병력을 학살한다. 그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도착하고 다른 나라의 군주들이 평화 조약을 위해 데스티니아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세츠는 평화를 이루는 책임이 있다. 평화 조약이 체결되고 세츠는 모두의 영웅으로 선언된다. 나중에 토마가 세츠를 찾는다. 전쟁이 끝났으니 토마는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그가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츠는 아직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는 여전히 판타지 세계에서 모험하고 즐기고 싶어 한다. 세츠는 토마 자신도 지금 강력해졌으며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한다. 토마는 세츠가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아 화가 난다. 마법의 힘이 그를 지배하고 그는 세츠가 함께할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약속한다. 세츠는 글러턴을 불러내고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전투에서 폭발이 일어나 둘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토마는 사원에 있게 된다. 그는 매우 약하고 피곤하다. 그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퍼하며 펜던트를 땅에 떨어뜨린다. 그때 펜던트가 그에게 실험 중인 사람들 그룹을 보여준다. 토마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동료로 만들어서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실험 시설을 파괴하고 그들을 구한다. 그 그룹에는 쿠로이누와 멜룰라가 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모여 자신들을 구해준 사람에게 복종하며 섬긴다. 이제 현재 토마와 그의 장군들은 계획을 실행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데스틸리아 군대는 악마나라의 해안에 접근하고 있다. 장군과 병사들은 모두 흥분해 있다. 티아는 행성에서 토마의 힘을 감지하고 토마가 모든 일의 배우임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장군과 병사들에게 말할 수 없다. 믿지 않을 테니까 유이는 세츠가 전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매우 확신한다. 이것이 세츠가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말한 것이다. 병사들은 해안에 도착해 적을 향해 돌격하기 시작한다. 악마나라 군대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멀리서 데스티니아 군대를 향해 장거리 무기를 발사하기 시작한다. 엘카는 학생들에게 적과 교전할 때 따라야 할 지침을 준다. 글레인, 엘카, 유희, 테아 모두 전투에 참여하여 적들을 처리하기 시작한다. 유희의 훈련이 효과를 본 것 같아. 그녀는 적과 교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 학생이 적을 쓰러뜨린다. 적이 항복하지만 그 소녀는 이미 약해진 병사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유희는 그를 말리려고 한다. 그들이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동안 여러 개의 마법진이 머리 위에 나타난다. 거대한 갑옷 기사들이 원형 마법진에서 나와 나타나지만 곧 글레인과 다른 이들이 그들을 쓰러뜨린다. 이후 알리제와 멜루아가 나타난다. 하지만 알리제는 멜루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멜루아는 이미 알리제를 인형으로 만들어 모든 명령을 따르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글레인과 나머지 사람들은 세츠와 함께 파티에 있었기 때문에 알리제를 알고 있어요. 엘카가 알리제에게 돌진하며 기억나게 하려고 하지만 소용없어요. 멜루아는 그녀를 베고 피를 땅에 흘리게 합니다. 그 후 자신의 피에서 여러 몬스터를 소환합니다.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녀는 분명히 몬스터 메이커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니까요. 소환한 몬스터 중에는 거대한 뱀, 와이번, 큰 원숭이, 그리고 거대한 도마뱀도 있어요. 글레인과 나머지 사람들은 몬스터들 때문에 힘들지만 그들은 마법과 힘을 사용해 금방 몬스터들을 물리칩니다. 멜루아는 분노에 차서 알리제를 그룹 쪽으로 보내요. 글레인은 그녀와 맞서야만 한다. 그는 알리제의 목숨을 끊으려 하지만 죽이진 않는다. 엘라는 마르에 달려들어 가슴에 칼을 꽂는다. 엘카는 가슴을 찌른 것이 마르를 죽이기 충분하다고 믿지만 모두가 그녀가 아직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마르는 자신이 실험에 쓰였으며 추가 장기를 갖고 있다고 밝혀진다. 그 후 마르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리미트 브레이크 주문을 사용한다. 그녀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괴물을 만든다. 그녀는 자신을 그 괴물과 융합시켜 힘과 마력을 더한다. 그녀는 새로 만들어진 괴물로 그룹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알리제가 마르 뒤에 나타나 그녀의 가슴에 검을 찔러 그녀를 최종적으로 죽인다. 멜루아의 영향력은 바로 사라진다. 알리제는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을 떠올린다. 알리제는 그룹의 돌봄을 받고 있으며
태아는 알리제가 받은 모든 상처에서 치유될 것임을 밝힌다.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생각하던 찰나 또 다른 투마의 장군이 등장한다. 그룹은 이미 지쳐 있었고 다시 힘을 쓸 여력이 없었다. 유이가 일어나 남자와 싸우겠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가까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바로 그때 세츠가 하늘에서 나타나기 전에 남자가 유이를 공격하지 못하게 한다. 주다로나드에서는 레굴루스가 병사들이 세츠를 도우러 파견됐다는 소식을 듣는다. 전장에서는 세츠가 등장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모든 힘을 다해 지키겠다고 결심한다. 그 그룹은 세츠를 보고 매우 기뻐한다. 세츠는 앞에 서 있는 남자가 강제로 결혼식을 치른 데자스의 후드 남자임을 알아본다. 그 남자의 이름은 스키르이며 세츠가 아직도 알아봐주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그는 자신이 지난번보다 더 강해졌다고 밝히며 세츠는 그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한다. 그들은 서로 돌진하지만 장면은 전장 다른 곳으로 전환된다. 우리는 쿠로이누가 여러 악마 병사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본다. 미네코와 시로네코가 그 현장에 도착한다. 시로네코는 쿠로이누가 나쁜 사람이 아니며 그녀가 조종당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쿠로이누는 시로네코가 순진하고 잘 속는 사람이라고 조롱한다. 그녀는 어느 순간도 시로네코를 자매로 보지 않았다. 시로네코와 미네코는 쿠로이누와 싸울 수밖에 없다. 쿠로이누가 두 자매에게 돌진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땅에 넘어뜨리는데 성공한다. 그들은 이겼다고 믿지만 쿠로이누가 일어나 한계 돌파 주문으로 부분적으로 야수로 변신한다. 그녀는 미네코를 붙잡고 질식시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시로네코를 이리저리 때린다. 두 자매는 비밀 기술을 쓸 때가 되었다고 결정한다. 시로네코가 미네코에게 날아가고 둘은 하나로 합쳐진다. 쿠로이누는 그들이 아직 약하다고 생각하며 비웃는다.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빠르게 지나칠 때 놀란다. 한 번의 공격으로 그들은 쿠로이누를 땅에 쓰러뜨린다. 그녀는 아직 일어나려고 하지만 치명적인 일격으로 끝내버린다. 장면은 톰의 마지막 장군인 버도스에게로 전환된다. 그는 로아가 나타날 때 병사들을 괴롭히느라 바빴다. 로아가 그를 때리고 그녀는 고통을 느낀다. 버도스는 자신의 몸이 매우 강한 금속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것은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이 그에게 한 것이다. 버고는 험담을 하기 시작하고 로아는 루가를 언급하자 화를 낸다. 버도스는 그의 강한 몸이 유일한 힘이 아니라고 밝혀준다. 그는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 변신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그는 작은 알갱이로 변신하여 반복해서 로아를 공격한다. 로아가 땅에 쓰러지고 비르도스는 그녀가 죽었다고 믿으며 떠나기 시작한다. 로아는 모든 힘을 모아 간신히 일어선다. 그녀는 황금 형태로 변신해 비르도스를 때리기 시작한다. 비르도스는 금속 가시를 만들어 로아를 찌르지만 그녀는 계속 그를 때려 그의 가슴에 있는 금속을 부순다. 그녀는 그의 가슴 속으로 손을 넣어 치명타를 가한다. 로아는 다시 일어나 등을 대고 쓰러진다. 비르도스는 간신히 일어나 남은 힘으로 로아를 치유한다. 그는 분명 좋은 사람이지만 다만 상처받은 사람일 뿐이다. 그는 로아가 싸운 방식에 감명을 받고 그녀가 계속 살아가길 바란다. 로아는 그의 자부심을 간직하겠다고 약속하고 그가 숨을 거두는 것을 지켜보며 떠난다. 장면은 마침내 스키르와 세츠 사이의 전투로 전환된다. 스키르는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리밋 브레이크 주문을 사용한다. 그러나 강력한 영웅에게는 여전히 통하지 않아. 그는 스키르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 세츠는 스키르를 약화시키기 위해 치명적인 주문을 사용한다. 스키르는 남은 힘을 다해 세츠를 공격하지만 세츠는 검 한 방으로 그를 쉽게 쓰러뜨린다. 레비아가 데자스 성에 도착해 그녀의 상태를 확인한다. 두 사람은 여전히 대화 중인 가운데 토마가 도착한다. 그는 두 사람을 손쉽게 무력화시키고 해를 끼치려 할 때 세츠도 성에 도착한다. 토마는 두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을 밝히고 이에 세츠는 분노한다. 두 사람은 서로 돌진하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전투가 너무 치열해서 검을 놓고 주먹질까지 하게 돼 토마가 검을 불러서 그것을 블래스터로 변신시켜 그 총을 쏘자 전체 지붕이 무너져 내리지. 세츠는 토마가 계속 무기를 쏘게 두면 성 전체가 파괴된다고 말해. 세츠는 그를 하늘로 내리쳐. 그 후 토마는 블래스터를 더 강력한 것으로 업그레이드해. 세츠는 토마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탐식을 소환할 수밖에 없어. 전투 도중 세츠 일행이 성에 도착해 토마는 그 모습을 보고 질투심에 가득 차. 그는 세츠가 자신의 파티원들 때문에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에 분노해. 저주 마법이 그를 강화시키고 그는 다시 대포를 업그레이드한다. 그는 세츠를 향해 발사하기 시작하지만 세츠는 계속 피한다. 그는 대포를 세츠의 파티원들에게 쏘지만
엘카가 보호 마법으로 이를 막아낸다. 세츠가 화를 내며 톰에게 강하게 맞선다. 토마가 땅에 쓰러지기 시작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떠올리며 다시 힘을 되찾는다. 그는 블래스터를 가능한 최고로 강력한 형태로 업그레이드한다. 그는 대포를 세츠에게 쏘고 세츠는 바닥에 쓰러진다. 토마가 세츠에게 다가가 승리를 기뻐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세츠가 그를 틀렸다고 증명하며 일어난다. 그도 한계 돌파 마법을 발동한다. 그는 지구먹기 주문을 사용해 토마를 감싼다. 토마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울기 시작하지만 세츠는 참지 않고 주문이 완전히 토마를 집어삼키도록 만든다. 잠시 후 토마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놀란다. 세츠는 자신이 이 저주 마법을 먹기 위해 주문을 썼다고 밝힌다. 세츠는 여전히 토마를 항상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 모두가 드디어 싸움이 끝났다는 것에 기뻐한다. 곧이어 관계 당국이 톰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그는 남은 마력을 모두 사용해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로써 그의 모든 마력은 배출되고 그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간다. 이후 토마는 자신의 마력을 사용해 학생들을 집으로 보내지만 유이는 남기로 결정한다. 토마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것을 속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세츠와 유이는 함께 세상을 탐험하기로 결심한다. 두 사람은 리비아, 데이자스, 레귤루스 등을 방문한다. 세츠는 유희에게 아직도 판타지 세계에서 볼 것이 많다고 확신하며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